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3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 현지의 유학생인 복단대 3학년 권재욱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봉쇄 상황에 대해서 현지 상황을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권재욱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에서 유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16년부터 중국에 와서 유학을 시작했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2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2월부터 다시 학교에서 수업 듣기 위하여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월부터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그 직후에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SNS를 보니까요, 이 상하이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들이 괴로움에 소리치는 모습이 퍼지기도 하고, 이거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출은 절대 아니고요. 다들 밥 달라고,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지에서도 그 소리를 직접 들으시겠군요. 아니요. 저는 제가 사는 동네는 네. 조금 방역이 잘 이루어졌어서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네네. 상해 푸동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네네. 또 저희는 뭐 소리 지르는 거는 다 같이 이웃들끼리 나와서 스피커 들고 같이 노래 부르고 집에서 못 나오니까 노래 부르고 같이 손 흔들어주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함께 나와서 소리치고 노래 부르는 이게 어찌 보면은 상하이에서 올라오는 SNS들도 좀 심각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재밌어 보이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봉쇄가 엄격한 쪽은 고통이 심한 것 같고 덜한 지역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상하이 도시 곳곳 이 바리케이트를 친 모습이나 방역복을 입은 공안이 통제하는 사진들이 많이 SNS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아파트 단지나 기숙사 바깥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까? 현재 중국 코로나19 정책은 1, 2, 3 등분으로 나뉘는데요. 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7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면은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고요. 네. 2등급은 7일 이후 확진자 나온 7일 이후부터는 집 밖으로 나와서 그 단지 내에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3등급은 이제 14일 이내에 확진자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그 도로변까지만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참 1, 2, 3등급 꼼꼼하게 통제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중국은 일전에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었고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칠 만큼 또 통제도 강력하게 해왔는데 지금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런가 하는 것도 궁금하고 또 지금 물가 경제도 어렵다는데 체감은 좀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칠 만큼 강력한지는 솔직히 저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많네 안 맞네라는 말이 많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민간인으로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통제하는 거로만은 봤을 때는 아주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와 경제. 물가 상승은 너무나도 완전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구매를 할 때 우선은 단체 구매를 해야 돼서 20가구 이상 정도가 한 그 물품을 원해야지 제가 받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물품을 따로 구매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 10,000원 정도를 제가 구매했다 하면은 8,000원, 80% 정도를 제가 운송비를 더 주고 사야지만은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참 이게 공동구매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살려면 운송비가 거의 뭐 물건값만큼 들고 시간도 오래 네, 걸린다. 맞습니다. 자, 권재욱 학생 지금 이 식료품을 충분히 비축하고 계세요? 네, 저는 현재 한국상회, 한국영사관, 그다음에 학생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네. 지금 제 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습니다. 네.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 한인 유학생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들려요. 좀 어려운 학생들도 있습니까? 네, 물론 있죠. 저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봉쇄 전에 2주치 정도 음식을 분량을 사놔가지고 잘 버텼는데 네. 이것을 많이 예상을 못하고 계셨어가지고 그런 유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은 식수가 없어서 화장실 물 받아서 물 끓여 먹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계란으로 계속 연명하고 계신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란만 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그런데 지금 한 2주분 뭐 저 식료품을 비축해 놓고 그다음은 영사관 학생회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언급을 해 주셔서 궁금한데요. 이 한인 유학생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뭐 유학생뿐이겠습니까? 교민들도 있는데 이 우리 영사관이 교민들을 좀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영사관에서는 우선 물자를 많이 이제 근래 들어서 많이 보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한국 들어간 학생들에게는 중문으로 된 PCR 검사지를 한국에서 쓸 수 있게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중국에서 이제 한 PCR 검사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적용받게 해줬고 또 식료품들 등 물품을 많이 보내준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지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영사관에 뭐 더 바라는 점, 이 권재욱 씨도 그렇고 교민들 입장을 좀 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1, 2, 3등급이 나뉘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사는 이쪽 아파트는 7일 이후 10일이 됐는데도 아예 1등급에서 조치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중국 정부한테 전화해봤는데 다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제 스스로는 영사관은 중국 정부랑 닿을 수 있는 다른 채널이 있는 줄 알고 연락을 드렸는데 네네. 그런 중국 정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채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도 도움을 주시려고는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지만은 네. 그 채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낙심이 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금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최고 중요한 거는 정보가 중요한데 네네. 최고 힘든 것도 정보가 없어서 최고 힘들거든요. 느낌이 군대를 다니는데 제대할 때가 됐는데 제대 날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느낌이거든요.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네? 계속 안 끝나네? 라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정보가 조금 더 활발하게 저희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지가 예상이 되면 좀 버틸 계획을 세우는데 끝나기로 한 날짜가 지나서 계속 가는데 안 끝나고 있으면 정말 막막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의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제가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봉쇄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나은 상태의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배고픔이라든가 또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사실입니까? 네, 무조건 완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언론에서는 보도가 정확히 되진 않지만, 네. 이제 비디오나 다들 이제 핸드폰이 있으시니까 중국에서도 다 사진 찍으시고 동영상 찍으시고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부모님이 투석을 못 받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진짜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야, 이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강력한 봉쇄가 문제는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21세기에 배고픔으로 사망이 이르게 됐다. 자, 이거 아까 정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국 정부는 상하이 봉쇄 언제 푼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네, 아직 정확히 나온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네. 지금 네. 또 오히려 이제 베이징도 봉쇄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 클 텐데요.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끝까지 좀 건강 유지하시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 복단대 3학년 권재욱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